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장만영 그거는 정말입니다. 일단 그 즐겁게 일하는 사람에 대한 준비라는 주제를 하면서 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주셨습니다. 요즘 고령화에 대한 어떤 어두운 장면들 아니면 뭐 사회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가중되는 가운데 오늘 세 분이 발표하신 발제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좀 즐겁고 행복한 노후가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원영희 교수님의 어떤 그 세계 보건기구 건강, 참여, 안전 등 그런 예방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액티브 에이징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령화를 다음 세대 부담이나 경제 사회적 어떤 불안 요소로만 생각하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 발전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은 은퇴를 앞두거나 아니면 저희 세대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또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고용정보의 박가열 박사님의 그 내용을 보면서 노후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연금에 대한 어떤 개혁,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도 많이 공감을 하며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또 이 주제에 또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많은 코멘트를 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김영도 소장님의 5060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경로 변화에 대해서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첫 직장에서 25년을 근무하고 나면 55세 즈음에 퇴사를 하게 됐고, 이런 조기 퇴직은 소득 감소, 근로기간 단축, 지위 불안, 계층 하락, 불안한 노후, 이런 좀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라든지 사회 또 우리 개인, 조직이 다 좀 함께 고민이 될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발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주제처럼 준비라는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단어라는 것을 하나만 더 뽑는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즐겁게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한 5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좀 바꿔 얘기하면 경험이 좀 자산이 되는 구조, 이런 좀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보면 유튜브라든지 페북, SNS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 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험이 자산화된 거죠. 자기의 삶의 어떤 패턴들이 SNS에 올려지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가치로 창출되고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녹아져 있는 곳인데, 안타깝게도 직업의 현장에서 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기 퇴직이라든지 사업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회복할 길이 없는 거죠. 그게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중장년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퇴직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는 모습들이 동종업계 취직이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뭐 이종업계로 간다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자신의 히스토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수십 년간 무엇을 했던 간에 관계없이 뭐 치킨집을 한다든지 뭐 피자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구조적인 모습이든지 아마 문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7년 기준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자본 투자만으로 가능한 응습과 노점의 개인 서비스 이런 손쉬운 생계형 자영업자 창업 비율이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업무 연관성이라든지 이력을 통해서 세컨이든 서브잡을 구하는,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구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창업이 잘 알거나 잘 하는 창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잘 된다는 창업이나 잘 되는 창업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창업들의 모습이 기존의 창업자들에게 또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자신의 삶의 경험과 업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마당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서 뭐 수십 년간 재무 얘기를 했다, 마케팅을 했다, 대외 협력을 했다, 뭐 HR을 했다, 교육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에 대해서 자신의 역량을 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일 업종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또 이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혜택이 좀 주어지면 아무래도 경험 자산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일정 규모의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한다든지 생애수 경력 설계를 한다든지요. 노후 준비 지원을 한다든지 뭐 귀농, 귀촌, 뭐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이런 어떤 경제적 활동만이 아니라 비영리적인 활동에서도 경력과 연륜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여나 공헌 활동까지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 현역이죠. 평생 현역으로 좀 당당하게 사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70세까지 일하는 것이 우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또 그 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노후에 대해서 더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5060 세대의 상황에서 은퇴 시기를 놓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NH 투자증권의 170세 연구소에 따르면요, 정기예금리 1.5%를 가정할 때 월 125만 원 정도의 소득은 정기예금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10억 원을 예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아까 1억 뭐 활동 얘기하셨는데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희망에 따라서 의욕과 능력을 활약할 수 있는 에이지리스 소사이어티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이가 제약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령층의 이제 평생 현역이라는 어떤 인식 그리고 모든 사업장의 의무 고용 연령을 좀 더 우리가 상향 조정하는 것도 현재로서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자꾸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좀 사라져야 되고요. 직업적, 시간적 제약 없이 풀타임이나 뭐 파트타임 아니면 업무 연관성이라든지 새로운 분야의 프로젝트, 이벤트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소속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나이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시니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들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경리적 관점의 쇠퇴가 아니라 삶에 대한 어떤 연륜과 경험의 가치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무궁무진하다는 어떤 패러다임의 긍정적 변화가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어떤 노련하고 지혜로운 개입을 통해서 봉사정신에 기반을 둔 비영리 활동이라든지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길잡이 역할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건강함에서 시작되는 노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더니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노후 불안이고요. 35%가 대답을 했습니다. 2위가 자녀교육이고 3위가 주택관련이고 4위가 건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고용 불안이었습니다. 9.3%입니다. 그런데 이게 50대만 딱 따로 떨어뜨려서 보니까요, 1위가 노후 불안이었습니다. 45.4%였고요. 절반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2위가 건강이었습니다. 17.9%였습니다. 결국 건강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65세 이후에 의료비 치료이 생애 의료비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좀 정책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하면 저볼 때는 노후의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의 소통의 기회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커뮤니티와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비혼, 이혼 아니면 사별이 주된 요인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점을 봤더니요, 남성 1인 가구의 그 세대를 봤더니 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고민이 뭐고 어려움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외로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성들에게 물어봤더니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외로움과 경제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누구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외로움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움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하는 일에 힘을 좀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움의 장은 아까 뭐 커뮤니티라든지 스포츠센터, 문화회관들도 우리가 더욱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새로운 첨단 기기들이 나오고 디바이스가 좀 개발돼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좀 빠르게 접속하고 빠르게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서 노령층에게 배움에 대한 기쁨, 또 시대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기쁨들을 좀 제공하는 것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산관리를 부동산을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금융자산에 대한 좀 이해 폭이라든지 이런 걸 넓혀줘서 금융상품에서 어떤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97년에 IMF와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통해서 배운 교훈은 금융의 문제는 결코 금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투자 교육, 수학, 영어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앨런 피스컨의 얘기처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금융 교육을 통해서 노후의 어떤 금융을 다시 활용해서 노후를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만영 사장님의 한 5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 낮에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에서 작년에 외로움 담당 차관이라는 직제가 처음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만큼 저도 오랜 문제, 단절한 쪽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양천구청에서는 50대 고독사가 심각해갖고 50대 혼자 사는 남자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그 고독사 한 사람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 4개월 보면 부패로 인한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만큼 이제 고독사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한 특수 청소업체가 이렇게 생기고 있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한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하고요.